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달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9일 금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파리올림픽에서 인도네시아의 베르딕 레오나르도 선수가 암벽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베르딕의 환하게 웃으면서 금메달을 지켜든 얼굴을 일면 전면에다가 톱 뉴스로 싣고 나왔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인도네시아의 모든 뉴스를 다 물리치고요. 단지 레오나르도 선수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르딕 레오나르도의 영원한 사초는 영원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단 4초 만에 레오나르도는 파리올림픽 광장에 메라피티 인도네시아 국기를 들어 올리고 인도네시아 라야 국가를 울려 퍼뜨렸습니다. 그는 비록 서부 칼리만탄 시골 출신이지만은 인도네시아 2억 7,500만 국민의 영웅이 단번에 되었습니다. 저는 암벽타기 종목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두 선수가 출전해서 5초대를 끊을 때에 이 선수들이 참 유망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레오나르도도 그렇고요. 아딕이란 선수도 상당히 잘합니다. 아딕이란 선수도 참 잘했는데요. 참 불운하게도 8강 선발전에서 레오나르도하고 겨뤄서 한 사람은 탈락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레오나르도가 4초대를 끊고 올라가니까 그만 아딕은 탈락되고 만 것이죠. 만약에 그 레오나르도가 그 아딕하고 경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딕이 탈락을 하지 않고 아딕도 은메달 정도는 땄을 거로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지 않고 아딕이 다른 나라 선수와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참 운이 없게도 아딕은 그 레오나르도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 탈락이 된 것이죠. 그 정도 아딕도 빠르고 날렵했습니다. 하여간 레오나르도는 그 선박을 만드는 도크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구 만드는 목수고요. 어머니는 그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폰티아나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공부를 좀 잘해서 은행 같은 데를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녀석이 밤낮으로 암벽 타기만 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상당히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레오나르도는 어머니 기도나 해주세요 하고 암벽 타기 연습에 언제나 열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가리만탄 산에 들어가서도 야자나무 타기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세계 최고 선수가 되고 만 것이죠. 이제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허름한 자기 집을 고쳐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면은 어머니 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상당히 겸손한 청년 같았습니다.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내가 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물음을 항상 던졌고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그건 어렵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계적인 선수들은 키도 크고 잘 먹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하는 그런 그 자책감이 항상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하고 늘 다짐을 해오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우리나라 선수가 이 암벽타기에 출전한다고 해서 스피드 클라이밍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그 경기를 보는 순간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도네시아 선수 2명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5초대를 가볍게 달성을 하고 말았죠. 그러더니 이제 레오나르도가 세계 신기록을 만들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미끄러운 야자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독립기념일 행사 같은 데서는 삐낭나무 타기 같은 그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그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몸이 날씬하고 날렵하기 때문에 더 쉽게 또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 스카르노푸트리와 유도현호 전 대통령은 신수도에서 열리게 되는 79차 독립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메가와티 PDP 총재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요. 유도현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조코이하고 브라보가 유도현호 전 대통령에게 뭔가 불편하게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유도현호는 그날 육사 73년도 동기생들하고 빠찌단 육사에서 별도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 가리만탄 독립기념일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여간 칼리만탄의 이스타나 가루다에서는요, 조코이 대통령과 브라보가, 그리고 자카르타의 머르데카 궁에서는 아룻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이 동시에 2개의 독립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자카르타야 참석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수도 행사에서는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리빠빤과 사마린다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인원도 많은데요.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스타나 가루다 행사장에는요, 각국 외교관들과 동북칼리만탄 주민들, 그리고 건설 인부와 동네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독립기념 행사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57주년을 맞아서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아세안이 나갈 방향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포럼을 가진 모양인데요. 세계 이슈에 아세안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같이 아세안 내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의 구단선에 대해서도 아세안 나라들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 같은 글로벌 이슈, 그리고 그 경제 문제, 또 혹은 기후 변화 내지는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선진국들이 그런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세안의 말은 하나의 제스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세안 10개국은 동남아 지역의 안보와 정치적 협력을 잘 해나갈 것처럼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들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세안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중국과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그 아세안 플러스 뭐 이런 운행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 대사를 임명을 하고요. 아세안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이슈가 없는 게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영내 식량안보 대책을 내놓고 보건 및 의료 그리고 인터넷 시장의 확대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아세안에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식량안보는 아세안 모든 나라가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세안 한국 대표부가요, ADB 같은 식량안보 아세안 펀드를 하나 만들거나 더 어떤 기구를 하나 창설하자고 주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카르타 독립기념행사가 끝나고 나서 자카르타 동부와 남부의 초등학교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무상급식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더 확대해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할 모양입니다. 그냥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대로 그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되는데 무슨 테스트니 뭐 일주일에 이틀만 하니 한 번만 하니 하면서 이유를 찾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공약은 무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유 무상급식도 처음에는 호기 있게 막 말을 하더니만은 인도네시아의 젖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는 무슨 우유를 수입해다가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먹을 쌀 이외에도 옥수수와 콩이 부족한데 뭐 이렇게 젖소에다 줄 콩이라든지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도네시아는 농업에 있어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음 정부는요,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농업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무상급식 문제를 다뤄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인도네시아 식량안보 문제가 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집으로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하면은 식량 자급을 이루어서 양국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국가, 중진국으로 나갈 수 있고 또 OECD 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